이 얘라는 말에서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얘라는 말 느낌이 어떠세요? 얘가 뭔가요? 뭔가 갖춰야겠다. 뭔가 갖춘다. 얘가 어떤 느낌이세요? 얘 그러면. 구속받는 느낌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얘는 어떤 느낌이세요? 근데 공자는 그 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게 만들어낸다는 이유냐면 그 추공이에요. 추공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그 공자님이 너를 마음에 스승으로 모셨던 분인데 주나라를 건국한 중요한 건국 영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치가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고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에요. 공자님이 가장 존경했고 올 꿈에 매일매일 뵙다시피 한 그런 분이에요. 그 공자 사상은 그 주공 사상의 재해석에 가까워요. 주공께서 이게 해석하면 뭐냐면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해석해요. 주공께서 제대 장각 이렇게 해가지고 주공께서 예와 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보통 읽죠, 그죠? 주공께서 예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읽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주공께서 예를 만드신 이유는 제대 주공께서 예를 제정하시다 이렇게 주공께서 예를 만드신 이유는 장락 기쁨을 낙이 즐거울 낙자네요.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읽어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왜 예약이라고 예약 이러면 좀 이런 느낌이 들잖아. 예약 주공께서 예약을 만드셨다 이러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걸로 느낌이 어떠세요? 주공께서 예를 만드셨는데 예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요? 예가 과연 이런 게 맞을까? 지금 내가 얘기한 이게 맞을까요? 잘 판단이 안 쓰죠? 그죠? 제가 오늘 얘기할 얘기는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한 얘기예요. 세 가지 즐거움. 세 가지 즐거움이 중에 하나가 요 즐거움이에요. 제가 요번에 여행하면서 찾았던 세 가지 즐거움인데 이게 공자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라는 개념은 요 관계라는 말이 맞아요. 예라는 개념 관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또 부부, 또 친구, 또 어떤 이런 임금과 이런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 우리는 보통 이 관계 속에서 요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부모와 자녀 간에서 서로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겠어요? 우리 애가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내가 반해서 그런 관계를 맺겠어요? 우리 애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기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나를 공손하게 대해주는 게 그게 이런 분위기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느낌이 있죠, 그죠? 공자님 원래 얘기하신 건 이건 아니죠. 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의 규정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거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질서, 또 관계 맺기 이런 게 딱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창조되냐면 기쁨이 창조돼요. 이거는 아침에 찍은 건데 이게 중국의 모든 곳에서 이게 다 해요. 어느 마을이다. 이거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도 이렇게 놀아.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딱 관계를 맺고 있잖아. 질서도 있고 그러죠. 근데 제일 재밌어요. 지금 요런 춤은 지금 좀 재미없는 춤에 가까워. 이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
옆에서 보고 있으면 퉁퉁퉁퉁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 호흡을 다 맞춰서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요 장면이 얘 가장 잘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얘하고 좀 다르죠. 그죠? 또 공자님께서 어떤 예를 통해서 관계와 질서를 만들고자 하셨던 건 이렇게 딱딱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는 그 삶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게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자님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논어는 되게 불완전하게 되고 미완성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 뭐였냐면 논어는 동양에서는 최고의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논어를 열심히 읽다 보니까 이게 미완성된 상태니까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고수들은 다 논어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하고 편집도 새로 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논어가 좀 이제 공자님 말씀의 모험인데 미완성인 이유가 그 이후 제자들 속에 아내 정도의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공자님으로서는 아내가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거의 밥 먹는 것도 못할 정도로. 논어에 보면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극기공례,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죠?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그 인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극기공례인데 그리고 얘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며 행동하지도 않고, 이런 아주 좀 사실은 엄격한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이 엄격한 걸 이쪽 한번 올려보세요. 이 엄격한 걸 이 아내가 잘 견뎌냈어요. 근데 이게 아내가 견뎌낸 것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 견뎠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있잖아요. 아내가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걸 실행하는데 그걸 견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아내에 대해서 공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질도라 아내여 한 대그릇 밥과 한 포주밥 마실 것으로 유추한 거리에서 사나니 보통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나 아내는 돌을 배우는 즐거움을 고치지 않으니 어질도라 아내여.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내가 견딘 건 있잖아요. 견딘 게 아니고 그 상태를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이렇게, 예를 들어, 누구 막 분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뒷담화 까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 뒷담화를 까고 이런다는 게 관계를 해치는 거잖아요. 공자님은 관계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관계를 해치는 이야기, 이런 거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 하지 말자, 이러니까. 그걸 이제 생활 속에서 직접 하는 거죠. 왜냐면 공자님의 문화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논어를 읽어보면 한때 뒷담화 까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자님 나단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내는 그게 참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내 사당에 가보니까 이제 두 번째 즐거움이니까 이 즐거움이에요. 아내가 누렸던 이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아내가 전형적인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해야 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되게 즐거웠던 거예요. 여기 끝에 있는 요락이에요, 요락. 이건 뭐냐면
이게 그냥 거기 대나무 그릇밥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쉽게 이제 밥 하나 간장 하나 넣고 밥 먹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만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좀 더 생활을 개선해 보고 싶어 하는데 아내는 그걸 개선하기보다는 이 공자님의 말씀을 더 실천하고 자기 삶에서 이렇게 딱 내면하는 걸 더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자가 이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낙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예라는 개념을 실현하는데 제가 사람들이 춤추고 이런 게 예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본적으로 이런 심성이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바탕인 것 같아요. 바탕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의 사람들은 뭐 지금은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러지만 특히 이제 국부 이런 데 와보면 진짜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특별하게 뭐 자기 삶을 지나치게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는 서로 좋은 관계들을 맺고 서로 나누고 또 뭔가 이렇게 뭐 좀 자기가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회주의 수권 전체에 좀 그런 흐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좀 더 잘 살아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 없는 건 아닌데 확실히 완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관계죠.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요게 첫 번째 즐거움에 대한 얘기라면 요게 두 번째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 즐거움은